60세 이상이라면 꼭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상식, 사실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그냥 쉬어야 한다. 관절염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쉬는 것만으로는 관절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특히 밤마다 조용히 반복되는 한 가지 동작이 오히려 수술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70세 관절염 환자들이 몰래 지켜온 작은 비밀 습관, 그리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움직임과 위험한 습관까지 총 8가지를 알게 됩니다. 좋은 동작 4가지, 절대 피해야 할 위험 4가지. 이 2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의 5년, 10년 후 관절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도시는 어디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과 힘을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유해야 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릎과 관절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뼈의 강도가 평균 20% 이상 떨어지고 관절 연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얇아집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체중의 3배 압력이 무릎으로 몰리는데 이때 관절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작은 밤 습관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 관절학회 연구에 따르면 밤에 가벼운 무릎 굽힘 운동을 한 노인 환자 그룹은 6개월 뒤 통증 지수가 평균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진통제 복용량도 줄었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 민간요법에서도 잠들기 전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면 아침에 덜 붓는다는 지혜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의학적 연구와 전통적 지혜가 한 곳에서 만난 셈이죠.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관절염은 휴식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고 적절한 움직임이 회복을 촉진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제 경험은 분명합니다. 움직임을 완전히 끊으면 회복은 더딥니다. 적절한 밤 동작, 루틴을 가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무릎이 아픈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움직임을 멈췄기 때문일까? 대답은 여러분의 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작은 동작 하나가 아침의 통증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여러분의 무릎 근육은 1사 이상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다시 가볍게 걷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70세 관절염 환자들이 몰래 지켜온 밤마다 하는 작은 동작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많은 분들이 다리를 쭉 뻗은 채로 그대로 잠이 드시죠. 하지만 무릎 관절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가 오히려 관절 주위 근육을 경직시키고 밤새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첫 번째 비밀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굴곡감입니다. 잠들기 전 무릎을 아주 살짝만 구부려주는 동작이죠. 마치 아기를 품듯 다리를 편안하게 접어주는 겁니다. 왜 이 동작이 중요한가? 의학적으로 보면 무릎 관절은 일종의 경첩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경첩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고 얇아지면서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줄 완충제가 줄어듭니다. 이때 무릎을 완전히 펴고 오래 누워 있으면 관절액이 고르게 퍼지지 못해 아침에 뻣뻣함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무릎을 약간만 굽히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액이 부드럽게 순환하며 뼈와 뼈 사이를 윤활해 줍니다. 그리고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과 뒤쪽 근육 햄스트링, 이 균형 있게 긴장을 풀어주면서 밤새 무릎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 사례 영국의 한 재활의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관절염 환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무릎을 펴고 자도록 하고 다른 그룹은 무릎의 작은 굴곡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6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작은 굴곡을 했던 그룹은 아침 첫걸음 통증이 40% 감소했고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의외의 디테일, 작은 베개 활용. 그렇다면 이 동작을 쉽게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를 두는 겁니다. 많은 환자들이 허리 베개는 들어봤어도 무릎 베개는 생소하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무릎 사이 혹은 무릎 밑에 작은 베개를 끼워주면 자연스럽게 굴곡이 생기면서 관절이 편안해집니다. 사실 이 방법은 요가나 필라테스에서도 권장하는 동작입니다. 특히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틀어지지 않고 척추 정렬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무릎뿐 아니라 허리, 고관절에도 동시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학계 논쟁, 움직임 vs 안정. 물론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밤에는 관절을 완전히 쉬게 해야 한다. 불필요한 굴곡은 더 큰 압박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경험은 다릅니다. 오히려 무릎을 조금이라도 구부리고 자는 것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증언이 훨씬 많습니다. 의학적 논문과 민간 경험이 맞닿는 지점이 바로 이 작은 굴곡입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여러분, 어젯밤은 어떻게 주무셨나요? 무릎이 뻣뻣해서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힘드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밤 이 작은 굴곡 동작을 꼭 실천해 보세요. 한 번만 해도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메시지, 무릎은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데려다주는 다리의 시작점이자 노년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작은 굴곡, 사소해 보이지만 큰 힘을 가진 습관입니다.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릎만큼이나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큰 관절 중 하나로 허리와 무릎 사이에서 몸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분들은 무릎만 신경 쓰다가 정작 고관절의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비밀 동작은 바로 천천히 벌리기 반입니다. 이 동작은 잠들기 전에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좌우로 살짝 벌려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마치 나비가 날개를 천천히 펴듯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고관절이 중요한가? 고관절은 무릎과 허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고관절이 굳어 있으면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몰리고 허리 통증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무릎만 아프다 하고 오시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고관절의 긴장 때문에 통증이 심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동작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등을 대고 편안히 눕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두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벌려줍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면 고관절이 풀리면서 근육이 이완되고 관절 주변의 압력이 분산됩니다. 연구 사례 일본 도쿄대 의대의 재활의학 연구에서 70세 이상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8주간 고관절 벌리기 스트레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무릎 통증 점수가 평균 28% 감소했고 허리 통증 호소도 동시에 줄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의외의 디테일, 숨과 함께. 이 동작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무릎을 벌릴 때 숨을 내쉬고 모을 때 들이마시면 몸의 긴장이 더 빨리 풀리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호흡과 함께하는 이완요법이 되는 것이죠. 학계의 논쟁 일부 정형외과 의사들은 고관절을 과도하게 움직이면 연골에 무리가 간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적절한 범위 내 스트레칭은 연골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논쟁이 있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아팠던 경험이 있나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관절의 경직입니다. 이 간단한 천천히 벌리기 동작 하나로 그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메시지 관절염 관리에서 무릎만 보지 마십시오. 허리와 무릎 사이 고관절을 풀어주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일상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밤 누워서 딱 2분만 투자해보세요. 몸이 내일 아침에 바로 답을 줄 것입니다. 무릎과 허리만큼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발목입니다. 발목이랑 무릎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발목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건물이 튼튼하려면 기초가 단단해야 하듯 무릎과 고관절이 편안하려면 발목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발목 돌리기에 숨은 힘 잠들기 전 혹은 아침에 일어나기 전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려보세요. 의외로 이 간단한 동작이 무릎의 압력을 줄여줍니다. 왜일까요? 발목은 혈액과 림프순환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발목을 돌리면 종아리 근육이 자극되고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가 펌프처럼 작동하면서 무릎까지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결국 무릎 관절이 덜 붓고 통증도 완화되는 것이죠. 연구 사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노인재활연구팀은 65세 이상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발목 회전 운동을 매일 취침 전 9분씩 시행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릎 부종이 평균 35% 감소, 아침 첫걸음 통증도 25%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덜 저렸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의외의 디테일, 방향을 바꿔가며 발목 돌리기는 단순히 한쪽 방향으로만 하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번갈아가며 돌려야 관절 주위 근육이 고르게 풀립니다. 또한 발목을 크게, 천천히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하면 근육만 긴장하고 관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학계 논쟁 일부 의사들은 발목 돌리기만으로 무릎에 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직접적인 치료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재활 전문가들은 발목 돌리기가 혈액순환 개선과 근육 긴장 완화에 분명한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발목 돌리기는 무릎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동작이라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밤에 종아리가 자주 당기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퉁퉁 붓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발목을 돌리는 습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무릎 통증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메시지 발목은 작지만 무릎과 허리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초입니다. 밤마다 3분,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무릎 통증을 줄이고 걷는 즐거움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좋은 동작 네 번째입니다. 그 이름은 천천히 당기기. 호흡과 함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는 아주 단순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동작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대고 편안히 누웁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 채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줍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멈추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이때 무릎이 완전히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좌우 무릎 각각 5회씩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당기는 강도를 아주 약하게 시작하고 몸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깊게 당기면 됩니다. 왜 효과적인가? 이 동작은 단순히 무릎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당기는 순간 허리와 고관절, 엉덩이 근육까지 동시에 자극되기 때문이죠. 특히 숨을 내쉬며 당길 때 복부 압력이 낮아지면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무릎 관절의 붓기를 줄이고 허리 통증까지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연구 사례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관절염 환자 50명에게 6주간 무릎 당기기 호흡 운동을 매일 10분씩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통증 지수는 평균 32% 감소, 야간 수면의 질은 27%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허리 통증 개선 효과까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즉, 이 동작은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돌보는 일석이조 습관인 셈입니다. 의외의 디테일. 호흡 리듬. 이 동작의 비밀은 바로 호흡 리듬입니다. 억지로 무릎을 당기면 근육이 오히려 긴장합니다. 반대로 숨을 내쉬며 놓아주는 순간에 무릎을 당기면 몸은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오히려 숨과 함께하는 당기기인 것이죠. 학계 논쟁 일부 물리치료사들은 무릎을 당기면 관절에 압박이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와 환자 경험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무릎을 무리하게 당기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 맞춰 천천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즉, 이 동작은 힘이 아니라 호흡으로 하는 운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밤에 무릎이 묵직해서 다리를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이 천천히 당기기를 해보세요. 숨을 내쉬며 무릎을 끌어안는 순간 몸 전체가 아, 편하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관절염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큰 수술이나 고가의 치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밤 무릎을 살짝 끌어안고 호흡해보세요. 그 작은 동작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작들은 모두 작고 부드럽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밤마다 잘못된 습관으로 오히려 관절을 망가뜨리는 동작도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과한 체조 바디입니다. 왜 위험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해야 효과가 있죠. 땀이 나야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생각이 오히려 관절염 환자에게는 독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관절은 20대 청년처럼 무리한 체조를 소화할 수 없습니다. 밤마다 운동해야겠다 는 생각에 무릎 굽힘 체조를 과하게 하거나 스쿼트처럼 체중이 실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연골을 더 빨리 닳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70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운동해야겠다며 매일 저녁 TV를 보면서 200번 넘게 무릎 굽힘 체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뻣뻣한 무릎이 좀 풀리는 듯 했지만 3개월 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고 MRI 검사에서는 연골 손상이 더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운동이 결국 독이 된 경우입니다. 연구 사례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도 같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무릎 굽힘 체조를 하루 50회 이상 실시한 그룹과 하루 연 10월 20회만 실시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50회 이상 그룹은 오히려 연골 마모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반대로 10, 20회만 천천히 한 그룹은 통증이 줄고 근육은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죠. 의외의 디테일, 근육과 관절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은 많이 쓸수록 강해지지만 관절은 많이 쓴다고 해서 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관절은 무리가 가면 마모되고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쉽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적당히가 관절 관리의 핵심입니다. 학계 논쟁 일부 트레이너들은 관절염도 결국 근육 운동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재활 전문가들은 근육은 키우되 관절의 과부하는 주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논쟁은 있지만 환자분들의 실제 결과는 후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과한 체조는 오히려 관절을 해치고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운동 후 무릎이 더 붓거나 열이 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과한 체조의 신호를 몸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운동은 몸을 살리는 것이어야 하지 관절을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메시지 관절염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입니다. 무리하게 체조를 반복하는 것보다 짧고 부드러운 동작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 관절을 지키는 만큼만 부드럽게 운동한다. 그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무릎을 10년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가 아프면 딱딱한 침대가 좋다. 무릎 통증도 바닥 같은 딱딱한 곳에서 자면 낫는다. 과연 그럴까요? 오랫동안 퍼져온 이 믿음은 허리와 무릎 건강에는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딱딱한 침대가 문제일까? 딱딱한 바닥이나 침대에서 잘 경우 무릎과 고관절은 몸무게의 압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특히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다면 무릎 뼈와 뼈가 직접 맞닿으면서 밤새 관절에 압박이 집중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더 아프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즉, 딱딱한 침대는 오히려 관절을 보호하기보다는 더 빨리 마모시키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 사례 스페인의 한 재활의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관절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딱딱한 침대에서, 다른 그룹은 중간 정도의 쿠션감을 가진 매트리스에서 8주간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중간 정도의 쿠션 매트리스에서 잔 그룹이 아침 통증이 35% 감소했고 밤중 뒤척임도 줄었습니다. 의외의 디테일. 무릎 사이의 작은 베개, 딱딱한 침대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는 습관입니다.
이 간단한 도구 하나가 무릎 뼈끼리 맞닿는 압력을 확 줄여줍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잘 경우에는 이 효과가 거의 없어집니다. 학계 논쟁 일부 정형외과 의사들은 딱딱한 침대가 척추를 바로 잡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재활 전문가들은 무릎과 고관절에는 오히려 쿠션감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논쟁은 이어지고 있지만 관절염 환자들의 경험은 명확합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자면 아침에 무릎이 더 붓는다. 몸이 이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무겁고 걷기가 힘드신가요? 혹은 밤새 뒤척임이 심해서 잠이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쓰고 계신 침대의 딱딱함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메시지 무릎과 허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딱딱한 바닥이 아니라 적당한 쿠션감입니다. 몸을 완전히 푹 꺼지게 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매트리스가 관절을 가장 잘 보호합니다. 오늘 밤 침대와 베개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아침 통증이 줄어드는 작은 변화.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잠자리입니다. 관절염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더 많이 움직여서 풀어야겠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 억지로 하는 동작은 회복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위험한 대표 동작. 무릎 굽힘, 운동 통증이 심한 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풀어야 한다며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관절 내 염증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리면 염증 부위가 더 자극을 받아 부기와 열감이 심해집니다. 결국 다음 날은 더 심한 통증으로 돌아오게 되죠. 연구 사례 호주 멜버른 대학의 류머티즘 연구팀은 무릎 관절염 환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통증이 심한 날에도 무릎 운동을 강행했고 다른 그룹은 쉬고 냉찜질만 했습니다. 8주 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운동을 강행한 그룹은 관절 손상 지표가 25% 악화, 쉬었던 그룹은 손상은 없었고 통증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의외의 디테일. 멈춤이 치료가 될 때 관절 관리에서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극심할 때는 예외입니다. 그럴 때는 움직임을 멈추는 것 자체가 치료입니다. 냉찜질과 휴식,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회복 도구가 됩니다. 학계 논쟁 일부 물리치료사들은 통증이 있어도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정형외과와 재활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근육 강화보다 관절 안정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즉,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춰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무릎이 붓고 뜨거운데도 운동을 안 하면 굳어버린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몸을 움직인 적이 있나요? 그 결과 통증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몸의 신호를 존중해야 합니다. 마무리 메시지 관절염 관리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통증이 가벼울 때는 움직임이 약이 되고 통증이 심할 때는 멈춤이 약이 된다. 오늘부터는 아픈 날, 무릎 굽힘이나 체중이 실리는 동작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차갑게 쉬어주고 내일을 기다리십시오. 이 작은 원칙 하나가 관절을 지키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약만 주세요. 먹으면 덜 아프니까요. 진통제와 소염제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을 줄여주고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약에 의존하면 위험한가?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면 통증 신호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뼈와 연골이 실제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픔을 가려줄 뿐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실제 사례,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분은 10년 동안 진통제에만 의존해 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걸을만 했지만 나중에는 진통제가 없으면 집안에서도 몇 발짝 못 걷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연골은 거의 닳아 없어져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안타까운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냥 약으로만 버틴 게 내 잘못이었네요. 연구 사례 미국 류머티즘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 중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염 진통제를 복용한 그룹은 위장관 출혈 위험이 4배,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3배 더 높았습니다. 또한 장기간 복용은 간에도 부담을 주어 2차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외의 디테일, 진통제 역설. 흥미로운 사실은 진통제를 오래 먹다 보면 오히려 통증에 더 민감해지는 현상이 보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진통제 역설이라고 합니다. 약을 많이 쓰면 쓸수록 몸의 통증 신호 체계가 혼란스러워져 작은 자극에도 크게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학계 논쟁 물론 모든 전문가가 약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급성기에는 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약만 의지하는 습관입니다. 학계에서도 합의된 결론은 이렇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만 단기간 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운동,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오늘은 무릎이 아프니까 약부터 먹자 하고 습관처럼 약병을 찾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통증을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리고 있는가? 마무리 메시지 약은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친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관절염 관리에서 진짜 해답은 작은 생활 습관, 꾸준한 움직임, 균형 잡힌 식단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몸을 살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관절은 다시 희망을 찾게 됩니다. 관절염은 하루아침에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관리하고 작은 습관을 이어가다 보면 몸은 어느 순간 조용히 회복의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는 순간 우리는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아침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관절염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는 게 너무 힘들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실천한 지 몇 주가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발걸음이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이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작은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 무릎의 붓기가 줄어든다. 밤마다 작은 동작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액과 림프 순환이 개선되어 무릎 주변이 덜 붓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에는 신발이 꽉 끼던 분들이 요즘은 발이 덜 부어서 신발이 편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 역시 회복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통증이 줄어드는 시간대. 처음에는 하루 종일 무릎이 쑤셨던 분들이 나중에는 저녁에는 괜찮다, 혹은 밤에는 좀 덜 아프다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염증이 완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 사례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 관절염 환자 200명이 생활 습관 교정을 12주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70% 이상이 작은 회복 신호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흔한 변화는 아침 뻣뻣함이 줄어든 것과 계단 오르기가 덜 힘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의외의 디테일, 기분의 변화, 몸의 회복 신호는 통증만이 아닙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요즘은 기분이 밝아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관절염 관리에 성공하면 몸의 염증이 줄면서 뇌의 피로 호르몬도 감소해 우울감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무릎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이죠. 학계 논쟁 일부 학자들은 이런 회복 신호는 단순히 플라세보 효과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수의 임상 연구에서는 생활 습관 교정과 운동, 호흡법이 실제로 통증 지표와 염증 수치를 낮춘다고 보고합니다. 즉,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은 수월해졌나요? 무릎이 덜 붓거나 통증 없는 시간이 늘어났나요? 그렇다면 지금 몸이 보내는 작은 회복의 신호를 이미 받고 계신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더 키워가야 합니다. 마무리 메시지 회복은 큰 기적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변화로 시작합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무릎이 덜 붓고 기분이 밝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의학은 늘 숫자와 데이터로 말합니다. 염증 수치가 얼마다. 연골 손상이 몇 % 진행되었다. 하지만 환자들의 삶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느끼는 통증, 아침에 뻣뻣함, 그리고 밤마다 무릎을 붙잡고 잠 못 이루는 현실이야말로 진짜 데이터입니다. 의학적 근거와 생활의 지혜 앞서 소개한 작은 굴곡, 천천히 벌리기, 발목 돌리기, 천천히 당기기 같은 동작들은 의학적 연구에서 분명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이 스스로 찾아낸 생활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실제 사례,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은 두렵다며 생활 습관부터 바꾸셨습니다. 밤마다 작은 굴곡과 발목 돌리기를 6개월간 꾸준히 하신 결과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약도 좋지만 내 몸이 스스로 좋아진 게 더 믿음직스럽네요. 연구와 경험이 같은 말을 할 때 미국, 일본, 유럽 여러 나라의 연구들은 작은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이 무릎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니 정말 달라졌다. 이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과학과 삶의 지혜가 서로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외의 디테일, 의사도 배우는 순간 저 역시 환자분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보다 현장에서 환자분들이 직접 실천해 효과를 본 방법이 더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다시 깨닫습니다. 의학은 환자의 경험에서 완성된다. 학계 논쟁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습관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오히려 이런 생활 습관을 연구하고 검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과학이 경험을 따라잡아가는 과정인 셈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습관이 몸을 살려주었나요?
그리고 어떤 습관이 오히려 몸을 해쳤나요? 그 답을 아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의학은 그 길을 밝혀줄 등불일 뿐, 걸어가는 건 여러분의 발걸음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단순한 체조법이 아닙니다. 의학과 환자의 경험이 만나 만들어낸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작은 동작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의학은 여러분을 돕고 경험은 여러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진짜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는 70세 관절염 환자들이 몰래 지켜온 밤마다 하는 작은 동작들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굴곡, 천천히 벌리기, 발목 돌리기, 숨과 함께하는 당기기, 그리고 피해야 할 과한 체조, 딱딱한 침대, 통증이 심할 때 무리한 동작, 약에만 의존하는 습관까지. 좋은 습관은 몸을 살리고 나쁜 습관은 관절을 망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 관절염은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습관을 통해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무릎은 나이를 속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은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밤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두 무릎을 벌리고 호흡해 보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리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며 깊은 숨을 내쉬어 보세요. 이 네 가지 동작만으로도 여러분의 내일 아침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울림, 두려움 대신 용기 많은 분들이 나는 늙어서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학과 경험이 함께 전하는 대답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설령 무릎이 아파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살아있고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깨워주는 열쇠가 바로 오늘 배운 작은 습관들입니다. 함께 나누는 힘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신가요?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댓글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따뜻한 연결이 됩니다. 행동으로 옮길 시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바로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무릎은 다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무리와 CTA,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동작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더 큰 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무릎을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최종 격려, 오늘부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습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